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빌빌거리면서 10월을 마무리한 반면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억토버를 만들어내면서 역사적 반복성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보면 일제히 하락했고 그렇게 3개월 연속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채 금리 급등세가 증시 전반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월봉 마감 상황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증시가 빌빌거리는 와중에 비트코인은 나름 의미 있는 선방을 하면서 10월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30% 수준의 반등세를 보여주며 말 그대로 또 한 번의 억토버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11월도 연이어서 상승세를 보여주며 문벤버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의 주인공은 역시나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거래 지원을 하는 마켓 메이커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인데 무려 제인스트리트, 점프, 버추 이런 거물급 마켓 메이커들이 등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월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힌 것에 이어서 이 정도 계획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거면 정말이지 블랙록이 작정을 해도 제대로 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장 기업이 아니니까 실적 발표는 아니고 마켓 리포트를 공개한 건데 역시나 의미 있는 상황들을 확인했습니다. 상장 기업으로 치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안 그래도 기업 공개, IPO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머지않아서 리플의 실적 발표 현장을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급 등급 이상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 등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에 힘입어서 10월의 마지막 장날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단위로 보면 꽤나 힘겨웠던 한 달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는데 다우는 10월 한 달 동안 1.4% 하락했고 S&P 500은 2.2%, 나스닥은 2.8% 하락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를 압박한 게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3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11월 FOMC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 3시에 금리 결과가 발표됩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 수준, 11월 동결에 이어서 12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은 72%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강도 긴축은 막바지, 다만 고금리 상황은 장기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 하루 뒤에는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10월 비농업 고용이 18만 2천 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서 9월에 33만 6천 명에 비해서 크게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한 3.8%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 뜨겁던 고용시장이 이 정도로 둔화세를 보여준다라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없다. 요 정도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나름의 안도 랠리를 벌일 그럴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가 어수선한 10월을 만든 반면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10월을 만들어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30% 수준의 반등세를 확인하면서 말 그대로 억토버를 기록해냈습니다. 이런 기세를 11월에도 몰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66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여전히 53%대에서 움직이며 의미 있는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11월에도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투더문과 노벤버를 합친 문벤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통계적으로 따져보자면 2013년 이후에 10월에 상승 마감을 하고 나서 11월에도 상승 마감한 적은 5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올해도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강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플레이어는 역시나 블랙록인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할 선수들의 이름을 보면 이게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제인 스트리트와 점프, 버추 이런 거물급 마켓 메이커가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지금 블랙록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상황인데, FTX 사태 이후에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라는 게 완전 지랄맞게 진행되다 보니까 크립토 분야에서 활동 자체를 축소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선수 하나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완전 거저먹는 대형 이슈가 이들에게 다가온 것이고,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완전 환영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켓 메이커의 역할이라는 게 ETF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가치가 ETF 주식 가격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잔챙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예시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입니다. 이게 지금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한때 마이너스 50%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 최소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출시되면 이런 상황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ETF의 기초 자산 가격이 이 정도로 관리되지 않으면 ETF 주식 가격도 제대로 유지되거나 관리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전문성 있는 마켓 메이커 선수들이 달라붙어서 가격 괴리가 크게 일어나지 않게끔 매매도 하고 유동성 공급도 하고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블랙록이 10월부터 자금 조달 계획을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개했을 때 완전 작정했구나 이런 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마켓 메이커 선정에 있어서도 진짜 작정했구나 이런 부분들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심인 번스타인의 경우에는 2025년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근거는 역시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채굴 비용인데, 채굴 비용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반감기 이슈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점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할 수 있는데, 번스타인은 과거에 없었던 이슈,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를 고려해서 2025년 중반쯤 15만 달러 달성 가능성,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번스타인의 경우에도 블룸버그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0일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은 SEC가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항소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SEC는 항소를 포기했고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수정 보완하며 대응하고 있다. 1월 10일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검토 마감일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꽉 나면 파이널 데드라인은 3월이고 꽤나 공교롭게도 4월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고돼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대비하고 있는 바네크의 CEO의 경우에도 뻐꾸기를 날리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양반은 2024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완벽한 거래 환경이 갖춰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의 끝이 보이고 있고 반감기도 다가온다. 특히 시장에서 대규모 포지션 청산으로 인해서 매도 부족이 발생하면 이 역시 강세를 촉발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장중 0.6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일주일 동안 6.6% 수준의 반등을 확인했습니다. 0.59달러 위에서 지지를 잘 확인해주면 0.66달러 가능성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하락할 경우에는 0.46달러에서 0.56달러 박스권 횡보 가능성, 이 정도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시총이 300억 달러 수준에서 320억 달러 근처로 올라선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는 정확히 1.05934달러로 향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한 줄짜리 짧은 평을 남겼습니다. 뭔가 대단히 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진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마지막 날 리플랩스가 나름의 실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3분기 마켓 보고서를 공개한 건데 돌이켜보면 3분기 내내 의미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 특히 XRP와 직접 관련된 마켓 보고 전에 소송과 관련한 업데이트, 다시 말해서 약식 재판 결과와 더불어서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소식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리플랩스 입장에서도 XRP 실적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소송 상황이다, 이런 뉘앙스를 내비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멍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경우에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규제 라이선스를 받은 것, 영국 FCA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이슈,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로 제시가 됐습니다. 올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XRP의 30일 거래 평균은 2억 9,300만 달러, 90일 평균으로는 5억 1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7월 13일 약식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 하루 거래량이 최대 40억 달러까지 급증한 뒤에 하루 평균 3억에서 4억 달러 수준으로 분기 마감을 했습니다. XRP에 대한 거래 활동은 대부분 USDT로 이뤄졌고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거래소는 바이낸스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 60% 거래가 바이낸스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미국 상황도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XRP 거래량의 5%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만 끝나봐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XRP 레저의 온체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덱스 거래량이 3분기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일 거래량은 100만 달러를 초과했고 8월 중순에는 때때로 2천에서 3천만 달러에 도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XRP 홀더들에게 가장 눈에 띌 만한 이슈는 마지막에 언급이 됐는데 락업 해제가 된 XRP는 대부분 다시 에스크로에 락업됐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락업 해제됐다라고 시세에 지장받을까 호들갑 떨 필요가 전혀 없고 대부분 다시 락업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사실상 소각 이펙트와 유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시세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XRP가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까, 언제쯤 가치가 시세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한 지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XRP 캡틴은 XRP가 엔진을 켜기 시작했고 역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2024년 16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꽤나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형성 중인 삼각 패턴이 잘 마무리가 되면 20달러 찍고 160달러로 날아간다는 건데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시세 볼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XRP 27달러 전망을 제시했던 에그라 크립토의 경우에는 지금 XRP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12월 강세 크로스를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세 크로스 직전에 XRP는 종종 메가 펌프의 무대를 마련하는 작은 수준의 미니 펌프를 보여주곤 했다라는 건데, 이건 강세 크로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메가 펌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역시나 전폭적인 강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